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구현이입니다.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늘 3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아까 이제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제 소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제가 오늘 초대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어제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깨달음을 제가 얻었어요. 사실은 다른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제가 전달을 할 때는 처음부터 시작해 온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생각이 제가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뀐 이유는 요즘에 제가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일단 말씀드리자면 "생각 좀 하고 살자."예요. 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쭉 해오면서 그동안에 해왔던 일을 처음부터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아마 많으셨을 건데 저도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게 금방 지나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금방 익숙해지기도 전에 그전 일로 돌아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또 저희 회사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제가 감지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왜 아무 생각이 없었나?' 하고 봤더니 너무나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던 거예요. 회사에서 세미나를 다 주관해 줬죠. 목요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부업자 세미나, 그리고 센터 운영까지 진행이 되면서 센터에는 센터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센터장님께서 아침 조회가 진행이 되죠. 그럼 아침 조회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끝나고 인제 라인 미팅을 해요. 그럼 각 팀장님과 국장님들 사이에서 그런 미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난 참여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 사장님들이 일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 뭐 도움을 드리면 도움을 드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소위 말하면 발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제가 느끼고 '이거는 뭔가 나하고는 틀린 방향이야. 그전의 생활과 너무나 틀려.' 그런 일이 저에게 벌어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원데이 세미나도 들으셨다고 하지만 이 코로나가 저에게 준 지혜는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저 구현이라는 사람이 애터미 하기 전과 애터미 하고 나서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코로나 전과 지금의 구현이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의 생활과는 너무나 틀린 지금의 현 시대 속에서 제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면 또 안 되거든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 근데 저는 그전에는 생각만 하고 끝났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전에 수많은 성공자분들, 그리고 저의 스폰서님들 하시는 말씀을 녹음을 하고요. 또한 노트에 적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적은 것으로 끝났어요. 내가 과연 그 노트에 왜 적었나? 반드시 적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잘난 척하려고 적은 거? 아니면 뭐 귀한 말씀 하니까 한번 적은 거? 해야 하니까, 적어야 하니까 내가 적었다? 그전 삶은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두 번은 봤지만 그 내용을 실천하려고 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전에 썼던 내용들, 그전에 녹음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어요.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본사에서 제공했던 세미나 내용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우리가 센터에서 들었던 성공자분들의 이야기들은 너무나 달랐어요. 제가 그걸 다시 확인하면서 너무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많은 주옥각 같은 이야기를 듣고서 '나는 왜 행동하지 않았지? 왜 똑같은 일만 반복을 했을까? 나는 왜 생각을 하지 않았지?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이유가 있었는데 나는 그 이유를
찾지 않고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 일이 성공적으로 내가 변화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스타마스터 본부장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판매사가 하는 일부터, 아니요, 소비자가 하는 일부터 내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많은 성공자분들께서 세미나장이나 그리고 노트에 적었던 이야기를 봤을 때 그분들이 그래요. 나는 애터미 할 사람이 아니다. 네트워크로 성공할 사람이 아니었다. 학벌이 좋지 않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럴 수 있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그분들 했던 얘기를 되짚어보니 다 거짓말이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학벌이 좋지 않고 스펙이 좋지 않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분이 어떻게 10억을 받아요? 3억이라는 그 승급, 그 크라운 임페리얼을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분들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야. 돌이켜보면 다 천재야. 대단한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진정한 그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정말로 똑똑하지 않아서 스펙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똑똑한 사람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구혜는 어떤 사람인가? 저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 그전의 삶을 봤을 때 애터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칭찬해 줬어요. 너 대단하다. 네가 가진 것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 구현이 너도 연습 안 한 거야. 노력 안 한 거야.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수없이 많은 성공자들의 이야기들을 녹음해 오면서 너 실천했니?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해도 그거는 나의 이야기뿐이야. 과연 그 네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실천했니? 그리고 실천했는지 확인했냐 이거죠. 그런 이야기들,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지만 나는 그분들을 따라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 구경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발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국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를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해준, 아래서 깨어나게 해준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고, 그럼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무슨 이유로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고 너를 성공시킬 건지 한번 정리해봐.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3가지 질문이 저에게 왔어요. 첫 번째, 너를 먼저 파악해. 네가 뭐 잘하는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파악을 먼저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네 파트너를 파악을 못해. 네 자신도 파악을 못하고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그것조차 모르는데 네 파트너 어떻게 관리해? 내 파트너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너 먼저 파악해. 이런 질문을 저에게 먼저 던졌습니다. 우연히 너부터 제대로 알아봐.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너부터 제대로 알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또한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구현이가 원하는 게 뭐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과연 뭘까? 내가 만약에 다시 소비자로 돌아간다면, 세일즈 마스터로 다시 돌아간다면, 국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위치에서 그분들이 과연 원하는 게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과연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다라면 그분들이 원하는 걸 너는 줬어야 되는 거예요. 구현이라는 사람은 그분들에게 채워줬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구현이가 원하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국장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 밑에서 제품 하나라도 써주는 그 소비자의 마음을 먼저 파악하는 게 저에겐 가장 큰 숙제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째 질문 또한 던졌습니다. 자, 나를 먼저 알고, 두 번째는 그분들의 생각을 알고 나면, 3번째,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이 파악됐다면 파악하고 끝날 거냐 이거죠.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너는 무엇을 해줄 거야? 고본부장 너는 뭐 할 건데? 그 세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해결을 해야 하니까요. 만약에 이거를 생각 안 하고 해결을 하지 않 네. 근데 그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 돌아간대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코로나 이전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대요. 왜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유는 "너무 편하지 않아?" 이거죠. 내가 굳이 해외로 날아가지 않아도 온라인 환경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 그리고 내가 굳이 마트를 가지 않아도 손가락 몇 번만 까딱까딱하면 내가 원하는 제품이 집 앞까지 배달이 되는데 그거 편하지 않았어? 그거죠. 그러면 해외로 내가 비행기 티켓 끊어서 그분들과 밥을 먹으면서 그런 수많은 돈을 쓰면서 "너 해외 갈 거야?" 이거죠. 갈 수 있겠어? 그리고 그 귀찮은 그 마트에 가서 시간 투자하면서 마트 장 봐서 집에 와서 그 박스 풀면 그 일을 너 또 하고 싶니? 이거죠. 그 전 시대로 넌 돌아가고 싶냐는 거죠. 코로나가 없어져도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 지금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전 같았으면 여러분들의 센터를 달려가서 아침 일찍부터 화장하고 씻고 와서 그냥 몇 시간 운전해서 여러분들을 만났어야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딴 데다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기 싫은 거야 내가. 코로나가 없어져도 하기 싫은 거야. 너무나 이 생활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화면상에 제 얼굴 보니까 훨씬 더 이뻐 보이네요. 집에서 저 얼굴 보는 건 완전 틀려. 그러니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편한 시대가 왔는데 과연 이 시대에 너는 어떻게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해결했어요. 쉽지만은 않았어요. 흰머리가요, 장난 아니에요. 갑자기 흰머리가 들고요. 갑자기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마음고생을 좀 그동안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살았구나. 이제 제대로 생각을 했더니 이제 표시가 나네. 얼굴에 살도 조금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머리도 흰 색깔이 되는 거 보니까 '아, 너 제대로 고민했구나.' 저에게 칭찬을 해 줬어요. "잘했어." 또 제가 모자를 왜 쓰고 있게요? 머리 깎을 시간이 없어. 예, 머리 깎을 시간도 없고요. 사실 염색할 시간도 없어요. 그 시간에 내가 쪼끔이라도 책 읽고 쪼끔이라도 공부를 하자라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못 잤으면 끝이거든. 그렇게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1분 1 초가 너무나 아깝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전에 보았던 TV 다 끊었어요. 그렇다고 많이 본 건 아니었고요. TV 끊고 모든 걸 다 시간을 절약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떠서 네이버 뉴스를 봤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라는 사람이 그전하고 또 틀려진 거예요. 이건 누구의 노력? 네, 저의 노력입니다. 머리카락 빠져가면서 생각을 바뀌어낸 제 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구현이 너는 어떤 사람이야?"라는 질문. 두 번째, 그러면 네가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는 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거의 수개월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끝내고 나서 시작했던 게 뭐냐면 제 파트너 사장님들의 계보도를 속속들이 파헤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팀장님과 국장님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아니요. 이제는 거의 세일즈 마스터 아닌 분들, 현재 일하고 계신 모든 사장님들의 계보도를 파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밑에 깊숙한 곳까지 어떤 소비자가 있는지, 어떤 매출이 올라오는지 그 일 작업을 거의 3 개월을 가까이 한 거예요. 집에서 꼬박 앉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요일까지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그 일을 제가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단 내 파트너 상황이 파악이 돼야 하니까. 그리고 나서 약 2 개월, 3 개월을 이 화상을 통해서 내 파트너 사장님의 계보들을 파악을 하니까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각각의 파트너마다 성향이 다 틀리고
그분들이 관리하는 패턴이 다 틀려. 그것을 제가 줌 미팅을 하면서 일일이 다 기록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순서가 딱 정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봐요. 첫 번째 계보들을 딱 훑어내 보니까 가입하지 않고도 쓰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리고 또 하나, 가입은 했는데 혼자만 써. 그런 고객도 많고. 그리고 가입도 하고 또 혼자서도 열심히 쓰기도 하면서 사부작 옆사람한테 얘기해서 수당도 조금씩 받아가시는 분들. 근데 주문하고 이런 게 귀찮아 가지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스폰서님들이 좌우로 포인트를 넣어주시는 분들, 그런 고객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가 구매도 되고 제품도 열심히 조금씩 쓰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여러 종류의 고객분들이 있었고, 또한 파트너 사장님들을 봤을 때 세일즈 마스터 직급이면서도 오토 판매사가 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전업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전화하는 걸 싫어하고, 카톡하는 걸 싫어하고, 희한하죠? 애터미 하면서 그걸 하기 싫어요. 그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 속에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막 둘이 안 보는 스폰서 파트너도 있고, 계보도 그 미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례들을 제가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을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또 이분들을 종류별로 쭉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종류별로 나누면서 그다음에 제가 했던 게 이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런 고객들, 혼자만 열심히 쓰는, 수당 받기 싫어하면서 혼자 열심히 쓰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만나면 고민을 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고민을 했어요. 제 파트너가 고민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겠죠. 근데 저도 같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생각하자는 거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파트너 사장님께.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과 내 생각이 맞으면 다행이고 틀리면 서로 조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트너 사장님께 먼저 요구하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먼저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그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때도 먼저 제가 일정을 짜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정을 짜서 제 파트너 사장님께 다 공지를 해요. 내가 당신을, 사장님을 이 날짜 이 시간에 후원을 할 테니 시간이 되겠냐.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조율하고. 제가 먼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아요. 스폰서님 제가 전화할게요 했다가 그 시간에 전화하면 제가 먼저 전화해요. 이 사람 왜 전화 안 하는 거야? 잃어버린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먼저 한다. 제가 그리고 뭐 필독서 같은 거 합시다라고 했으면 제가 어떻게 하냐? 제가 먼저 읽고 먼저 카톡방에 올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정임 총장님께서 저희 산하에 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소감, 감상문 제가 먼저 써서 올려요. 누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걸 보고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는 따라 올려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꾼 거예요. 내가 먼저 하자.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하고. 그리고 카톡방에 제가 아침에 먼저 썬 제품을 사진 찍어서 후기를 올려요. 오늘 아침에 저는 이렇게 시너지 앰플을 썼다. 오늘 그 해양심층수를 먹었다. 매일 아침에 저는 그것을 먼저 합니다. 소비자처럼. 그러니까 결국엔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전엔 제가 그렇게 공부했던 일, 녹음해서 외웠던 일, 노트에 적었던 그 일이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먼저 말이 필요 없고 행동으로 먼저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파트너 사장님들의 계보도를 파악한 후에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할 건 고민했더니 시간 낭비였어. 고민할 필요 없더라고. 질문에 다 답이 있어요. 딱 봤더니 회원은 가입을 안 하고 제품을 열심히 써. 쓰라 그래 그냥. 굳이 왜 회원 가입을 하냐 말이야. 써 열심히. 굳이 뭘 강요해. 대신 어떻게 해요? 고등어 먹었으면 치약 채소를 쓰게 하는 거죠. 고등어 먹었으면은 뭘 먹어요? 카레 드시라고 하면 돼. 제품 쓰는 가지수를 늘려라 이거야. 회원가입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 굳이 강요하지 말라 이거야. 질문에 답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회원 가입하고 수당 받기 싫어서 혼자 열심히 쓰는 분 어떻게 해요? 예! 열심히 쓰라 그래! 수당 받지 마! 안 받아도 됩니다. 괜찮아요. 제품 열심히 쓰세요. 대신 제품 정보는 열심히 주겠다 이거예요. 굳이 왜 내가 강요를 하냐 말이에요. 그분이 굳이 싫어하는데. 내가 포인트 좌우로 못 맞춰. 그 고객분이 맞추지 말라 이거야. 제가 대신 맞춰줄게요. 한 달에 한 번 수당 받는 거 대신 2번, 3번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해요? 제품 더 쓸 수 있도록 안내. 결국은 그거였던 거예요. 왜 고민을 하냐고. 그분의 상황에 맞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다가 본인이 나 회원가입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면 그때 가입하면 돼. 그때 수당 받게 하면 돼. 그때 스스로 구매하면 돼. 언제 왜 스스로 구매를 할까요? 속 터져. 분명히 그 고객분이 그 스폰서한테 전화해서 나 치약 주술 떨어졌는데 주문 좀 해줘요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주문을 안 해줘. 그럼 속이 터지죠. 그럼 어떻게 돼? 전화해서 "내가 주문한 거 그거 왜 안 보내줘?" 하면은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 가지고 제품을 주문을 못 했어." 이러면 "언니가 한번 주문한 거 배워 볼래?" 던졌다가 "아이 나 그런 거 못 해." 그러면 "굳이? 해 주지 마." 그럼 "언니 내가 조금 늦어져도 좀 이해 좀 해 줘요. 내가 좀 바빠서."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속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 사장님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민하지 말자.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 주자.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 대신 어차피 사장님께서 애터미 제품이 좋아서 쓰니까 제품의 종류만, 제품의 정보만 열심히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신상품 보내드릴게요. 프로모션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이거죠. 뭐가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 그런 얘기를 제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얘기하니까 맞네. 별거 아니네. 그게 이제 시작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일일이 또 개인적으로 막 제품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한 번에 뭐 80 명, 100 명한테 막 카톡 보내고 막 정신없어.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다. 복잡하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안 되겠다. 뭉쳐. 어떻게 뭉쳐? 주문 못하는 사람들끼리 뭉치자. 카톡방으로 다 초대하세요. 주문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다 초대하세요. 대신 그분들이 주문하는 거 배우면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 나중에 주문하는 법 배웠다. 그리고 만약에 혼자서 열심히 쓰던 분이 어느 날 수당을 받았어. 그러면 "어우 수당 받으셨어. 축하드려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그렇게 했어요. "부연희 본부장이 선물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카톡방으로 그분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드린 거야. 수당 못 받는 사람들의 세상, 자가 구매 못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카톡방에 묶어 드리고 그분들에게 무슨 정보요? 네. 제품만 열심히 쓸 수 있는 제품의 정보만 열심히 올려 드렸어요. 그랬더니 몰랐던 사실들을 그 고객분들이 아는 거 "어머 애터미에 이런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품 쓰는 가짓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제가 그동안에 고민해왔던 모든 것들이 해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왜 고민을 했냐면 그분들의 변화를 원했던 거죠. 고객들의 변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의 변화. 그걸 제가 원했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팠던 거고 그게 골치 아파서 제가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런 일들의 반복이 저에게 이루어졌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 위치에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판매사이면서도 오토 판매사가 아닌 분들과 저는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같이 합니다. "사장님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죠. 그분들이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네. 소비자도 많아야 되고요. 제가 사업 설명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도전도 해야 하고요. 유지 연습 다 알아. 근데 그거를 못 해낸다는 거죠. 왜 못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분들과 대화한 결론은 혼자서는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성공자들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다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물론 여기 서 있는 저도 혼자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교만입니다. 저도
계속 구현이 "너 혼자 열심히 해야 돼. 네가 혼자 생각해서 해야 돼." 하는 그 생각은 교만입니다. 저희 신정임 총장님이 저에게 겸손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글쎄요. 과연 교만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저는 몰라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신정임 총장님께 요청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각 직급별로 해야 할 방법을 알려주세요."라는 겁니다. 자, 내가 하는 방법이 있고 신정임 총장님, 저는 총장이라는 자리를 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틀리겠죠.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이신 신정임 총장님과 저의 생각은 틀립니다. 그러면 저보다 먼저 성공하신 분의 생각을 저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요청을 드렸어요. 각 위치별로 해야 할 역할을 알려주세요라고. 저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혼자의 생각대로 한다는 거는 지극히 평범한 생각이 아닌 교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스폰서님들의 생각을 듣기 시작을 해요. 제 자존심 필요 없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얘기하고요. 파트너 사장님하고 미팅을 할 때도 제가 모르는 거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신정희 총장님께서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저에게는 뼛속 깊이 와닿았어요. 역시 틀리구나. 내가 가보지 않은 자리에 간 그분은 역시 틀리구나. 역시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신정임 총장님 외에 형제 라인에 성공하신 분들에게 제가 너무 자문을 계속 구하고 그분들이 하는 것을 지금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의 생각을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리고 제 파트너 사장님께서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정답들, 그 정답들을 스스로 해낼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분과 함께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과 매일매일 다니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제가 하는 일은 뭐냐? 그분들이 해온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점검을 해드리는 거예요. 간섭이 아니라고 저는 반드시 그분께 얘기합니다. 사장님, 저는 간섭이 아니고 관심입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전화하고 관리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간 계획을 짜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시죠? 오토 판매사 노트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일별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을 하시죠? 여러분들 스폰서님께서도 잘 관리를 하겠지만 저는 관리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했냐면요. 그거를 무조건 적으라고 했습니다. 명단 작성 다시 처음부터. 그다음에 주간 계획, 일별 계획을 다시 적어서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는 그걸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제 지시사항.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했는지 다음에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빨간색을 또 지시합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요. 처음에는 싫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그분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할 거다. 사장님을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빠뜨린 걸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바뀌더라고요. 왜 바뀌었을까요? 아, 구본부장님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줄 거니까. 빨간색으로 자꾸 표시를 할 거니까. 그 초등학생, 어린이집 학생들, 선생님들이 체크를 할 때 빨간색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색깔로 표시를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야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많은 사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이 원하는 오토 판매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저는 같이 점검하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 말로만 저는 떠들지 않았어요. 빨간색으로 체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딱 그 시점에서 원하는 방법, 포인트 후원이면 그렇다고 많이 하진 않아요. 포인트 후원을 해야 하면 다 10만 PV라도 그분에게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샘플이 필요하면 샘플도 지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전달하면서 그분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분의 변화가 왜 일어나나 했더니 제가 행동으로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밤이 10시가 되든 12시가 되든 그분에게 카톡을 하고 점검을 하고 어떻게 됐냐 꼭 확인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노트에다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미팅을 했고 어떤 지시사항을 했는지 노트에 저도 메모를 하면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2-3일 후에 벌어질 일을 다시 한번 저는 노트로 해서 기억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 제가 잠을 잘 시간이 많겠어요? 확 줄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잠이 되게 많은데 잠을 더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더 빠져요. 가뜩이나 빠져서 걱정인데. 근데 내 몸 하나 불살라서 내 파트너 사장님이 성공한다라면 나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던졌던 그 이야기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 주고 내가 행동으로 같이 보여야 되고 당근을 같이 줘야 돼. 말로 끝나면 안 돼. 그 인원이 1 명이 됐든 10 명이 됐든 20 명이 됐든 그 위치에서 책임을 져야 할 리더라면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제가 딱 낸 거예요. 그러면서 구현이 혼자 "네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항상 자문을 구해라. 그걸 잘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 내가 파트너 사장님을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는지 물어봐야 돼." 안 그렇겠어요? 내가 본부장만 가고 말 게 아니고 총장, 단장, 임페리얼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겠냐고요. 그래서 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주부잖아요. 아이가 셋 이에요. 남편도 있어요. 그러면 주부이다 보니까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돼. 그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뭐 슈퍼맨이야? 이걸 왜 내가 다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과 남편을 다 불러 앉혀 놓고 얘기를 했어요. "나 못하겠다. 역할 분담하자. 청소 구역 정하고 니네 방 구역 정하고 설거지는 안 한다. 앞으로 내가 설거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나한테 월급 달라고 했어요. 돈을 줘 나한테. 내가 우리 집에 오는 도우미를 써 보니까 1 시간에 15,000 원인데 내가 30 방 하나 청소하는데 30분 걸리더라. 5,000원 주세요."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엔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들 방을 사진을 청소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렸어요. "내가 이거 청소하는데 시간이 30분 걸렸으니까 5,000원 삭감 용돈에서." 그랬더니 다른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니야. 내 방 절대로 치우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이래 "엄마 내가 청소해 볼까 30분 안 걸리던데요." 막 이러 "얘 너는 대충 치웠지 나는 구석구석 정리 다 하거든. 30분 넘게 걸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쪼금씩 움직이더라고요. 안 되면 제가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죠. "돈을 내라." 이거죠. "세상에 공짜 없어.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얘기도 있잖아. 돈을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랬더니 똑같이 제 파트너 사장님께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먼저 행동으로 옮기면 제 파트너 사장님도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젠가 제 파트너 사장님이 계세요. 남자 사장님이신데 장문의 문자가 온 거예요. 처음 받아 봤어요, 고맙다고. 그분이 인제 판매사이면서도 판매사 유지가 좀 어려운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계보도 미팅을 하자고 제가 요청했을 때 사실 쪼끔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싫어한 이유가 뭔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전에 제가 했던 스타일이 계보도 미팅하면 끝이었던 거. '아 어머 계보도 와 회원 많이 늘었네요.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하고 끝난 거야. 아무것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 이번에도 계보도 미팅하면 저런 식으로 하고 끝내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 얘기를 어떻게 스폰서님한테 시시콜콜 하겠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끙끙 앓은 거지. 근데 계보도 미팅을 안 하자고 하니까 그 이유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그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생각을 바꾸고 계보도 미팅 후에는 항상 당근을 드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고 판매사 유지가 되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힘과 용기를 얻었던 문자를 주셔서 전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문자를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의 노력의 90% 이상이고 저는 약간의 양념을 더했을 뿐인데 그게 효과를 발휘를 했나 보네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처럼 제가 생각을 바뀌고 제가 먼저 행동을 하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원했다라면 저는 성장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멈췄겠죠. 그러면서 그게 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거만하게 행동했을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하루가 24 시간 아닌 더 많은 시간을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하게 되고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것처럼
제 파트너 사장님의 위치에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분을 도와줘야 하는 방법까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판매사 유지가 어려웠던 그분들 대부분은 혼자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아무리 한쪽이 대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소실을 혼자 키우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한쪽이라도 열심히 키워줬으니까 소신을 알아서 책임져서 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제 입을 때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우리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고 제가 떠들어댔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실이 아무리 커도 소실도 스폰서님이 같이 협력해서 키워야 합니다. 그분이 파트너가 세일즈 마스터라면 팀장님이 같이 도움을 주셔야 해요. 팀장님이 관리를 같이 못한다라면 국장님이 같이 도움을 줘야 그 소실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혼자의 능력으로는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뼛속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아무리 대실이고 소실이 약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같이 또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줬어요.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혼자 하느냐고 애 많이 썼어요. 그동안 힘드셨죠? 그동안에 못했던 거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관심 가져주고 계속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눈물을 당연히 흘렸겠죠. 그렇게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거 그 한마디라도 그분에겐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연락하고 통화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물어봤더니 용기가 생겼더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께 그랬어요. "사장님, 세일즈 마스터면 세일즈 마스터 위치에답게 일하시면 됩니다. 더 큰 욕심을 부리면 그 고객이 금방 알아요. 자기를 어떻게 꼬시고 있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 지금 하던 일, 그전 하던 일을 그냥 열심히 하면서 고객을 관리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스폰서님한테 맡기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신대요. 그전에는 자기가 사업 설명해야지 또 다른 걸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중압감 때문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니까 일이 그다음부터 되는 거예요. 그전에 전화 통화할 때는 목소리가 다 죽어가. "여러분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힘이 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니잖아. 그치? 우리 열심히 해야 돼. 잘해야 돼. 스폰서님 저 진짜 일 잘 되고 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대번 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통화할 땐 파트너 사장님들이 목소리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밤늦게 전화해도 제가 뭐 일이 많다 보니까 메모도 많이 해야 되고 일정 짜야 되고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밤늦게 대부분 전화하게 되거든요. 10시 이후로 막 해요. 어제는 새벽 1 시까지 제가 카톡을 한 것 같아요. 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그 시간까지 제가 안 자고 있는 거 아니까 제 파트너 사장님들은 막 저한테 카톡 계속 보내요. 자, 그러면 그 시간에 전화해도 목소리가 완전히 그전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그 사람 위치에서 과연 원하는 게 뭘까? 원하는 것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당근과 나의 행동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서 그럼 너는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질문을 지금 좀 전에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배웠던 수많은 일들 그리고 수많은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그 성공하셨던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저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조회할 때도 직접 고객 현장한테 달려가서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제 집에 앉아서 편하게 아침 조회하고 미팅하고 했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어디든 수원이든 아니면 저 밑에 포항이든 내가 직접 가서 한다. 파트너가 오라는 거? 아니, 내가 가는 거야. 내가 간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고객분들이 여러분들도 이래서 아시겠지만 소비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 같이 스폰서님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냐?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친해지는 방법을 고민을 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지? 코로나 때 만나지도 못하는데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해서 딱 결론이 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카톡방.
카톡방에 뭉쳐놨잖아. 그분들을 딱 뭉쳐놨어. 그럼 거기서 열심히 구현이도 활동을 하는 거야. 제품 후기 올리고, 구현이 사진 올리고, 뭐 선물 준다고 올리고, 세미나 들었던 소감 막 올리고, 신정인 총장이 강의 들었던 거 막 소감 올리고, 그러니까, 아, 구현이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신규분들 중에서도 막 궁금하고 뭐 이런 거 자기가 쓰고 있는 제품에 관련된 거 막 자기도 막 올려. 나도 이런 거 써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눈여겨봐. 열심히 하는 사람 눈여겨봐. 그래서 저 사람 누구야? 하고 파트너 사장님께 물어봐. 이 사람 누구예요? 괜찮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왜 소비자가 이렇게 열심히 해? 왜 이렇게 제품을 열심히 올려? 이렇게 많은 제품을 쓴단 말이야? 가입도 안 하고? 그러면 전 어떻게 해? 이 사람 만나고 싶다 이거야.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현이란 사람이 먼저 막 표시가 나야 되죠. 누군지 알아야 되죠. 어, 그래서 이제 파트너 사람께 얘기를 해요.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겠다고 전달하세요. 왜? 만나는 이유는 열심히 카톡방에서 댓글 달아줘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선물만 딱 주고 5분 안에 내가 나오겠다. 나 대화 안 해요. 인사만 하고 나올 거예요. 그렇게 전달하세요. 그랬더니 만나주겠대. 근데 진짜 부담스러워서 올해는 못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또 바꿨어요. 아, 부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집에 제가 모가 액기스를 담아 놓은 거였거든요. 우리 교회 앞마당에 모가를 이렇게 틈실하게 담아 놓은 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모가를 이렇게 짝짝 잘라가지고 액기스를 담아 놓은 거를 요거를 선물을 주겠다라고 카톡방에 띡 올렸어. 제가 고객님들 만날 때 이렇게 손편지 써가지고 이거 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하고 딱 올렸더니 그분들이 저런 거 주는구나. 손편지까지 쓰는 분이구나. 구현이 별로 만나도 별 부담 안 되네. 막 이렇게 이제 안 거지. 그분들이. 그러니까 만나서도 구현이를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전부터 만났던 사람처럼 막 반가워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분을 만나면서 그랬어요. 그 모가를 이제 들고 가서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놀랬던 게 그전에는 막 억지로 막 스폰서님 만나시는 분들 차림새가 뭐 집에서 금방 나온 차림새, 대충 화장도 안 하고 뭐 추리링 바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세가 내가 그분들을 굳이 왜 귀찮게 만나야 돼 이런 분들 마인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자세가 안 갖춰진 거지. 그분들 만나면은 뭐 내 얘기를 듣나 그냥 뭐 먼 산만 바라보고 그냥 애터미 얘기 지겨운 얘기 또 듣네 이 여자 누구야 화려하게는 생겨가지고 뭐 지잘난 얘기하고 이랬던 분들이 내가 그렇게 카톡방에서 막 저를 노출을 하니까 이제는 저를 만나러 올 때도 기본적으로 자켓, 화장, 헤어스타일을 갖추고 나오시더라고요. 결론은 제가 먼저 행동을 한 거예요. 제가 먼저 그분들에게 보여줬고 내가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러 갈 때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들도 준비하고 나오더라고요. 결국엔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내가 왜 설득을 시키냐고 그분들을. 내가 나를 설득해서 내가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일단 우연히 너는 맛있는 음식 열심히 먹어. 그리고 제일 예쁜 옷을 너는 입혀줘야 돼. 너는 아프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웃어. 웃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널 화나게 하잖아. 저는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저를 화나게 하면 원래 이렇게 잘 표시는 안 내지만 그래도 사람이 욱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으면 그러면 얼굴이 막 울긋불긋 막 이래 목소리 톤도 막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 일단 웃어.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손이 막 떨어요. 흥분하면 그래서 그거를 너 구현이 너 그거 감춰야 돼. 일단 손을 꽉 잡고 있어. 그래서 저는 미팅할 때 손을 이렇게 무릎에다 놓고 꽉 잡아요. 흔들리는 거 보이면 안 되거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웃어.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저한테 가르쳐요. 그런 식으로. 먼저 아프면 안 되고, 너 뚱뚱해지면 안 된다. 그렇다고 너무 대부분, 너 밤늦게 막 먹으면 안 돼, 구현이. 이 젤 이뻐야 돼. 그리고 너 늙으면 안 된다. 해모임 열심히 먹어서 늙는 거 멈춰라.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 해. 먼저 전화해. 먼저 후원 일정 짜서 넘겨. 저는 그걸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세뇌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세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 제 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파트너 사장님께 그럼 어떤 문자를 보내도 어, 제 감정을 먼저 얘기를 해요. 사장님, 저 기분 너무 좋아요. 사장님께서 이런 글을 주셔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토 판매사가 유지됐다니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게 행복인가 봐요. 저의 감정을 먼저 얘기를 해요. 사장님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쁘다라는 걸 저는 표현을 해드립니다. 사장님 기쁘시죠? 이렇게 안 해요. 제 감정을 얘기해 드리니까 오히려 그게 더 편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저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그 시간을 이제는 허비하지 않겠다. 오히려 구현이를 먼저 설득하는 게 빠르고, 내가 먼저 예뻐져서 구현이 본부장님이 바르는 게 그 시너지 앰플이 맞아? 그래서 저 얼굴이야? 라는 얘기를 듣게 시너지 앰플을 한 병을 그냥 사정없이 목까지 발라대서 제일 예쁘게 보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또 하나 늘은 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제 성경책을 먼저 봐요. 그전에는 휴대폰을 봤거든요. 단 10분이라도 성경책을 보면서 저를 바꿔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을 또 매일 보는 게 있어요. 성경을.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병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한다. 근데 훈련을 하고 나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어도 세상 물에 우리가 젖어들면 안 되고 젖어들지 않고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했으면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군인의 역할이고, 애터미인이라면 당연히 애터미에서 열심히 배운 것을 밖에 나가서 싸워 이겨서 애터미인으로 만드는 게 우리 애터미 사업자의 마인드라고,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내 파트너의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구현이가 먼저 예뻐지고 구현이가 변화돼서 구현이가 행동으로 옮긴다라면 그 누군가는 따라오겠지. 누군가는, 왜냐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매주 토요일마다 3시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잖아요. 자, 신정임 총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이만큼, 본인의 자녀만큼, 여기 홍수연 국장님의 따님이시잖아요. 그 따님만큼 파트너 사장님을 사랑하는데 되지도 않은 리더들을 불러다 놓고 이 자리에서 떠들게 하시겠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많은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들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저에게 있어요.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사실 초대가 됐고요. 또한 제가 말할 자격이 있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행동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의 제 위치에서는요. 그러면 저는 더 성장을 하겠죠. 신정인 총장님처럼 총장이라는 위치까지 또한 가겠죠.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피치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스피치라는 거예요. 유창한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단 1분을 떠들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스피치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50분, 40분을 이게 떠들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이 살아서 해왔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그전 생각 똑같이 그 전에 해왔던 그 세미나에서 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다라면 나는 그 자리에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칭찬을 해요. 연희야, 너 잘했어. 너 그럴 만한 자격 있어. 너는 3개월 이상을 파트너 사장님이 계보들을 파악했잖아. 그리고 그 파트너 속에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했잖아.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같이 행동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자격 있어. 잘한 거야. 앞으로 더 잘하면 돼. 더 열심히 배워. 자존심 내려놓고 모르는 거 물어봐. 신정임 총장님께도 물어봐.
어떻게 일하는지 물어봐. 그래서 그렇게 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물어봐서 궁금한 게 해소가 되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아, 그래서 많은 성공자분들이 겸손하구나. 그 성공했던 그분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니까 '아, 나는 부족했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없었는데 이 자리에 섰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진심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결론은 그분들이 천재예요. 천재예요, 천재. 저도 나중에 천재라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얘기 당연히 듣도록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 파트너 사장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요, 임페리얼 갈 때까지 절대로 안 쉽니다. 끝까지 할 거예요. 사장님을 달달달 볶을 겁니다." 이렇게 진짜 똑같이 "달달달 볶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제가 언제 어느 때 수시로 전화합니다. 확인합니다. 기대하세요. 저는 안 쉬어요." 근데 오히려 그 말이 그분들이 희망이 되나 봐요. 아유, 그러시라고 전화하라고 전화 받겠다고. 그 말만 제가 그렇게 하고 끝냈을까요? 그걸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아, 내가 인정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생각을 많이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수시로 지시하고 그리고 이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스하고 따라오시거든요. 많이 힘들어하세요. 요즘에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제가 일이 너무 많이 요청을 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따라오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제 얘기가 부연히 얘기로 끝날까요? 누군가는 제 얘기를 듣고 '아싸, 그래. 저렇게 하면 돼. 굳이 뭐 내가 스폰서한테 뭘 바래. 내가 먼저 해야지 뭐. 그래, 코로나 시국? 그래, 줌 미팅 못 하는 거 그냥 해. 하는 거야. 스피치 못 한다고? 하면 돼. 떠들어 봐. 일단 하는 거야. 구의본부장 나는 왜 못 하겠어. 계보도 미팅 하지 뭐. 3 개월 이상 걸렸다는데 나는 2 개월에 끝내.'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정임 총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리더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이유도 누군가는 타이밍이 맞아서 누군가는 '아, 저분은 내 스타일이야. 저대로 하면 돼.'라는 그 한 명의 파트너를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신정임 총장님 같은 스폰서님들 제 형제 라인에 계셔서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을 알게 돼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주옥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려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함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돈의 크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에 제가 감사를 느끼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형제 라인 사장님들, 스폰서님들이 계셔서 저는 또한 감사를 느낍니다. 그래서 제 인생 시나리오에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다른 형제 라인의 꿈을 이루는 그런 감사함, 제 파트너 사장님들의 꿈을 이루는 그 감사함이 제 인생 시나리오에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집 필요 없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오는 게 집의 크기고 자동차고 여행이었어요. 이제 돈의 크기가 아니라 제 파트너 사장님의 꿈의 크기가 커져야 내 꿈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걸 저는 이번에 너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신 신정인 총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저에게도 칭찬을 하고요.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을 칭찬을 하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